일상의 경험이 혁신에 이르기까지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실 연세대학교 컴퓨터과학과 성재영 학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제 1의 수기공모 발표를 맡은 연세대학교의 성재영이라고 합니다. 우선 생각했던 것보다 정말 많은 분이 계셔가지고 긴장이 좀 많이 되는데요. 조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연세대학교 창업지원단과 고등교육혁신원의 지원을 받아서 AI를 기반으로 수능, 수학, 문항을 생성하는 서비스를 개발하는 프로젝트를 좀 진행을 했었고요. 이에 앞서서 저의 개인적인 얘기를 조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개인적인 얘기 짧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약 20년 동안 이제 울산광역시 울주군이라는 곳에서 좀 자랐습니다. 바로 여기 있는 부산의 바로 위에 있는 지역인데요. 약 70~80%가 산으로 좀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도 울주군 범서 구영리라는 동네에서 좀 자라왔었습니다. 좀 부끄럽지만 저는 이 동네에서 좀 공부를 잘하기로는 좀 손에 꼽았었고요. 그렇게 해서 지역에 있는 과학고등학교에 좀 진학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울산 과학고등학교에 진학할 때까지는 저는 정말 행복했고 제가 정말 많은 걸 이뤄냈을 수 있었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지만 첫 번째 중간고사 시험을 치르고 나서 정말 중하위권 혹은 거의 최하위권에 가까운 성적을 맞게 되면서 좀 학습실에서 공부를 했었어야 됐는데 내가 무엇을 잘할 수 있는지 또 내가 무엇을 못하는지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그런 것에 대한 좀 고민을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좀 고민을 했던 게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수학은 좀 상당히 자신이 있었고 좀 잘 했었는데요. 수학 같은 경우에는 성적도 괜찮게 나왔고 교내 경신대회에서 1등을 할 정도로 수학 정도는 좀 재능이 있다라는 얘기를 좀 많이 들었던 편입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좋아하는 게 수학이고 저는 남들이 제게 수학을 잘한다는 얘기를 듣는 게 좋았기 때문에 저는 모교에 있는 후배 학생들이 과학고 진학이나 혹은 특목고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어떻게 하면 수학 공부를 잘 할 수 있는지 그런 걸 좀 가르치고 문제를 만들어서 풀이하는 그런 활동들을 좀 진행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단순히 제가 좋아하는 게 그거였고 제가 잘할 수 있는 게 그거였다라는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이제 중학교 때 교훈이 이제 나는 무엇을 잘할 수 있는가였는데 중학교 다닐 때는 안 보이던 것이 이제 고등학교에서 제 멘토링을 하다 보니까 조금씩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뭔가 사회에 기여하는 무언가를 한다기보다는 그냥 제가 좋아하는 게 그거였고 제가 잘 할 수 있는 게 그거였으니까 그 활동들을 좀 꾸준히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대학에 입학해서는 저는 이제 수능 수학 문항을 만드는 일로 자연스럽게 좀 이어졌었고요. 자연스럽게 이 대치동에서 1, 2위를 내놓으라 하는 시대인재나 강남대생과 같은 제주종합학원에서 수능 문항을 만드는 직군을 좀 제의를 좀 받았었습니다. 대학생 입장에서는 정말 혹할 만한 수익들이 있었고요. 한 문항당 100만 원씩 준다. 물론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지만 어쨌든 그런 식으로 대학생 입장에서는 마땅한 용돈거리가 없었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돈까지 준다니까 너무 기뻐서 시대인재에서 문항을 만드는 일을 결과적으로는 정말 잠깐 좀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치동을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 대치 사거리를 꽉 메우는 학생들 또 매일 10시, 저녁 10시가 되면 그 학생들을 픽업하러 온 학부모들의 차로 정말 진경을 이룹니다. 개인적으로 이 일을 짧게 하고 그만둔 이유는 두 가지였는데요. 첫 번째는 이 일이 너무 같이 수능 보는 것 같이 좀 위에서 푸시가 심하기도 했고요. 상당히 시간을 많이 쓰면서 심리적으로 좀 많이 힘들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느낌이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이렇게 대학생활을 하면서 가끔씩 고향에 돌아가는데 고향에 돌아가서 이제 저의 후배나 동생이나 이런 친구들은 정말 인터넷 강의 하나조차 고민하면서 듣는 입장이었는데 저는 그렇게 소수의 어떠한 대치동 학생들을 위한 문항을 만든다는 그 어떠한 일 자체가 저한테 상당히 좀 괴리감이 많이 들었었고요. 그러한 두 가지 이유를 통해서 정말 짧게 하고 나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갖고 이건 저희가 실제로 나중에 솔루션을 개발한 장표의 일부인데요. 실제로 이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부분이 대치동에서 수업을 듣는 것뿐만 아니라
그 문항과 같은 교재 콘텐츠를 얻지를 못해서 이제 텔레그램과 같은 불법적인 루트를 통해서 자료를 구하는 학생들이 전국적으로 한 몇십만 명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실제로도 상당히 심각한 문제였고요. 그래서 실제로 뭐 인터넷 강의는 좀 많이 풀려 있지만 시대인재와 같은 제주종합 학원에서 풀리는 문항들은 소수의 학생들에게만 좀 주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저는 지방에서도 오래 조금 살아왔었고 20년 동안 그러한 지방의 교육 인프라 또 대치동의 어떠한 교육 인프라를 관찰을 해왔었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의식을 정확하게 좀 인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그만두고 나서 이것이 문제다라는 생각은 있었는데 이것을 뭐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어떤 결심이나 행동으로 이어지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송도에 1년 동안 좀 어떻게 저희는 유배라고 하는데 좀 가둬놓고 좀 이렇게 수업을 듣게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같은 방이 된 친구 2명 다 이제 지방에서 고등학교 시절을 보냈고 이제 한 친구는 치대 친구였고 한 친구는 이제 경영학과 친구였는데 또 친구 다 전부 다 그냥 지방에서 공부를 해서 수능을 봐서 좀 들어온 친구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다 공통된 문제의식이 있었습니다. 지방에서 수능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 문제를 구하는 게 정말 어렵더라. 다 같이 이러한 같은 저는 이제 공급자의 입장에서 그 2친구 이제 수요자의 입장에서 그러한 문제의식을 명확하게 느꼈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저희가 뭐 사회 경험도 전무하고 이렇게 뭔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 트리거가 정말 중요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저희는 이제 학교에서 진행하는 그러한 창업지원단이나 고등교육 혁신에서 진행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약간 되게 뭐 어떠한 계단식으로 올라간 것이 아니라 그냥 이거 한번 해볼까? 이거 한번 해볼까라는 식으로 좀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초기 자금을 좀 확보를 했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 개발을 하고 솔루션 개발에 필요한 교육들 또한 좀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이 프로그램들이 자연스럽게 좀 다가와줘서 우리가 뭔가를 해볼 수 있다는 용기를 북돋아줬다는 측면에서 전 정말 감사하게 여기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실제로 만들어진 서비스가 이제 AI를 기반으로 수능 수학 문항 콘텐츠를 만드는 서비스였습니다. 이것이 이제 데모 서비스의 페이지이고요. 실제로 저희가 약 1000여 명이 넘는 학생들에게 약 150문항 정도를 공급하는 성과를 좀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대학혁신 지원 사업의 어떠한 프로그램들, 정확히는 창업지원단이나 고등교육혁신원의 그런 프로그램들이 어떻게 보면은 다양한 제가 겪었던 경험들, 개인적인 경험들, 또 저의 룸메이트들이 겪었던 경험들을 이어주는 점입기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식상할 수 있지만 스티브 잡스는 뭐 점을 잇는다라는 말을 하기도 했는데요. 개인적으로 뭐 과학고에서 성적이 낮았던 그런 경험들, 또 제가 20년 동안 울주군에서 지낸 경험, 또 학교에서 배웠던 인공지능 수업들, 또 어떻게 보면 송도 유배에서 끈끈하게 겪을 수 있던 그런 경험들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어지는 어떠한 하나의 매개, 트리거가 필요를 했는데 그 트리거가 정확하게 저희는 대학혁신 지원 사업이었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 기회가 없었더라면 제가 이 솔루션을 개발해서 실제로 수험생들 또 실제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서비스로는 절대로 나아갈 수 없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또 다른 측면에서는 저희가 느꼈던 문제의식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 솔루션을 만들어 나갈 것인가 라는 방법론적인 측면에서도 대학혁신 지원 사업들의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좀 도움이 많이 됐었는데요. 문제 정의를 어떻게 구체화 하는지, 솔루션을 개발할 때 수익화는 어떻게 하는지, 또 정확하게 사회에 나왔을 때 어떠한 니즈를 받아가면서 피드백을 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좀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러한 기회들을 바탕으로 이제 대외적으로도 좀 많은 성과를 좀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뭐 서울특별시나 AI 허브, 또 서울대학교 지역인재 양성사업단에서 진행하는 포럼에서 AI 기반으로 이런 솔루션을 개발했다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기도 했고요.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KIC 멘토링 센터, 기업가 정신재단에서 또 온라인에서 또 발표를 진행을 하기도 했고, 또 그 한국연구재단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익숙한 또 로고이기도 한데 정말 다양한 프로그램들에서 좀 많이 뵐 수 있는 기관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행사가 가장 기억에 남았던 이유는 똑같이 빅스코에서 진행을 했었는데 이 학생의 이 얼굴이나 표정이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좀 많이 좀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들의 솔루션을 원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정말 계속해서 나갈 모티브를 좀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교육부나 한국연구재단 또 기업가 정신의 지원을 받아서 이런 식으로 좀 솔루션을 소개할 수 있는 시간도 좀 가질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조금 마무리하는 입장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개인적인 경험이 이 사회혁신이라는
어떠한 큰 무언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정말 사소하지만 작은 그 트리거, 그 발판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거창할 필요가 없고 정말 이 한번 해볼까라는 그러한 시도에 대한 격려 그리고 용기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 연세대학교 또 연세대학교의 대학혁신 지원 사업을 통해서 이루어진 창업지원단이나 고등교육 혁신원의 프로그램은 정말 그러한 위치에 있는 저희 팀원들 또 저에게도 그러한 트리거나 용기를 정말 잘 북돋아 준 것 같고요. 조금 작지만 유의미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정말 좋은 프로그램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상 일상의 경험이 혁신이 이르기까지 부문 1회 발표를 맡은 연세대학교 성재영이었습니다.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